안녕하세요. 수영아트 트레이드 아티스트 인터뷰. 오늘은 과하지 않은 풍성함과 또 다채로움을 가진 바이올리니스트 박규민 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바이올리니스트 박규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에 독일에 계시다가 잠시 귀국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그 기회를 저희가 잡아서 이렇게 뵙게 됐는데요. 네. 어떤 연주로 오시게 되셨나요? 네, 이번에 12월 16일에 예술의 전당에서 협연 연주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연말 12월 27일에 칼라치 퀄텟 공연이 있어서 네, 잠시 들리게 되었습니다. 그 예술의 전당 연주는 어떤 연주인가요? 예술의 전당 토요 콘서트 시리즈로 이제 마티네 공연인데요. 11시에 하는 공연이고 차이콥스키 바이올린 협주곡 연주할 예정이에요. 안 그래도 유튜브 영상에서 차이콥스키 연주하시는 거 맞습니다. 봤거든요. 네, 네. 너무 좋았습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안 그래도 전에 심준호 첼리스트께서 저희 인터뷰도 한번 나와 주셨었고 맞습니다. 또 네. 사석에서 뵀을 때도 이렇게 박규민님 한번 배웠으면 좋겠다 인터뷰에 모시고 싶었었는데 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또 저희가 연락을 드렸는데 칼라치하고는 어떻게 같이 하시게 된 거죠? 사실 제가 각자 분들을 이제 개인적으로 아는 상황이긴 했는데 네. 그렇게 잘 알지는 못했고요, 사실. 네. 근데 갑자기, 그러니까 다른 연주 때문에 이제 리허설을 하고 있었는데 그날 이제 집에 왔는데 심준호 선생님이 이제 그냥 갑자기 카톡을 이제 하나 보내셔가지고 퀄텟에 관심이 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아무튼 되게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농담하시는 줄 알고 이렇게 의심했거든요. 이렇게 보고 그래서 장난치시는 건지 뭐 저는 저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네, 황송한 그런 말씀이어서 같이 연주해보고 감사하게도 네, 좋아해 좋게 봐주셔서 같이 하게 됐습니다. 네. 네. 그러면 칼라치 연주는 이번에 이제 몇 번째 같이 하시게 된 거죠? 연주는 제가 4번째고요. 재작년에 이제 한번 처음으로 이제 같이 객원으로 했었고 그리고 이제 작년에 10주년 정기연주회로 네. 처음 이제 제대로 솔리스트로서의 연주가 있고 네. 또 이제 실내악으로서의 연주가 있고 두 분야 다 굉장히 아름답고 그렇죠. 또 네. 이제 나름대로의 또 노하우가 필요한 개성이 있는 맞습니다. 그런 분야인데 그 실내악을 원래부터 좋아하셨어요? 관심 있으세요? 제가 좀 늦게 입문을 하게 된 것 같은데 사실 이렇게 저기 한국에서 뭐 중학교나 고등학교 다닐 때는 그렇게 많이 할 기회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원하면 이제 할 수 있는 거지만 사실 그렇게 관심이 있지도 않았고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 접할 기회가 많지 않았고 또 공연을 그렇게 또 그 당시만 해도 그렇게 우리나라의 실내악 그런 뭐 퀄텟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은 상황도 아니었어서 기회가 많지 않았던 것 같은데 제가 미국에 가면서 워낙 미국이 그런 거를 굉장히 중요시하고 교육에 있어서도 그리고 특히 또 여름에 이제 이런 페스티벌이나 가게 되면은 처음 보는 친구들이랑 오랜 시간 한 2달 정도 같이 지내면서 이 곡 저 곡 많이 연주하고 해 보니까 그거의 중요성뿐만 아니라 정말 재밌다라는 생각이 일단 제일 많이 들었고요. 그 방에서 연습하고 내가 혼자 고민하는 거에선 절대 찾을 수 없는 그런 즐거움이 있고 그 대화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내악이라는 게 뭐라고 말씀드려야지? 뭔가 처음 보는 분이랑 같이 가까워지는 계기도 말로 이렇게 해서 친해지는 것 말고 또 연주를 이렇게 같이 하면서 그냥 뭐 하나 리딩 해보면서 더 가깝게 느껴지는 경우도 많고 좀 다른 것 같아요. 말이 사실 말로써 전달될 수 있는 거는 또 구체적이고 직접적일 수도 있겠지만 또 말의 한계라는 게 있잖아요. 그럼요. 맞습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음악으로서 서로 교감을 네, 하면서 친해지는 그 또 친밀감은 그쵸. 굉장히 또 다를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관계에서 오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음악조차도 그렇죠. 그러니까 혼자서 이렇게 독백을 당연히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뭐 많은 사람들이랑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근데 실내악이라는 건 정말 편성에 상관없이 꼭 뭐 사중주가 아니더라도 사람이 더 많든 적든 뭐 2명이서 하든 저는 되게 재밌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 네. 실제로 네, 친하지 않은 사람과도 그냥 연주 한번 하면 훨씬 가까워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런 게 그리고 나선 대화를 안 하더라도 네, 되게 벌써 내적 친밀감이 많이 들어서 그런, 네, 그렇죠. 그런 소중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칼라치라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역사가 좀 쌓였고
그런 어떤 전문적인 콰르텟에서 이제 연주를 하시면서 어떤 본인의 또 다른 면을 발견하신 게 있으세요? 제 생각에는 그래도 제가 실내악은 익숙한 분야라서 뭔가 네. 새롭게 뭐 크게 그렇게 말씀드릴 건 없는데 좀 아무래도 이분들이 10년을 지금 같이 함께 연주를 항상 해오신 거고 또 너무나도 훌륭하신 각 개개인으로서도 분들이라서 사실 낯선 사람이잖아요. 저는 갑자기 그리고 네. 사실 나이도 제가 제일 어리기도 하고 경험도 제일 적고 굉장히 부담도 많이 되고 책임감도 느껴지는데 그런 것들을 정말 편안하게 이렇게 해주시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근데 제가 맡은 역할이 어쨌거나 대체적으로 뭔가 중간에서 연결을 해주는 부분들이 많아서 사실 귀가 훨씬 많이 트이게 되죠. 그리고 너무 많이 배우는 게 일단 제일 큰 부분이고 네. 굳이 말씀으로 안 하셔도 이렇게 그냥 연주를 하다 보면 확 이렇게 막 몸으로 와닿게 되는 것들이 있어서 사실 이렇게 말씀이 많으시진 않아가지고 네. 네, 근데 가끔 제가 이해를 못할 때도 있죠. 세 분은 이제 이렇게 하면 척하면 척인데 이제 저는 이러고 있는 경우도 있고 하지만 그런 것들을 많이 배우고 있어서 되게 저는 그냥 매분 정말 하나하나 그을 때마다 너무 행복하죠. 네. 네. 예원학교와 서울예고를 거쳐서 서울대를 가셨다가 도미를 하셨어요. 그래서 뉴잉글랜드 콘서바토리에서 전액장학생으로 석사까지 마치시고 네. 그리고 독일을 가셨는데 네. 독일을 가시게 된 계기가 있으세요? 사실 이제 유럽을 가는 거는 가보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있을 것 같고 저도 어린 시절부터 항상 동경하는 그러니까 약간 환상이 좀 있었었는데 네. 독일이라는 나라 독일뿐만 아니라 유럽이라는 곳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서 공부를 제가 6년을 했는데 조금 왜냐면 같은 학교에서 이제 같은 선생님께 6년을 배우다 보니까 분명히 좀 환경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변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고 근데 그냥 사실 뭐 엄청 깊이 고민을 했던 건 아니고요. 사실 그냥 딱 들었던 생각이 유럽에 가고 싶다. 그리고 더 늦기 전에 그리고 이미 나이도 사실 석사까지 마친 상황이어서 그리고 원래 이제 제 선생님이신 바이타스 선생님은 원래 제가 연주자로서 너무 존경하는 분이셔서 근데 그분이 이제 베를린에 계시다고 해서 그냥 하게 된 것 같아요. 근데 다행히 잘 좋게 봐주셔서 학교를 공부를 할 수 있게 됐죠. 네. 그 바이타스 교수님은 어떠세요?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거는 네. 어떤 부분을 좀 많이 건드려 주시나요, 규민 씨? 굉장히 모든 부분을 건드리시는데 근데 정말 근데 저도 이제 아주 오래되진 않아서 지금도 파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정말 활 쓰는 것부터 이제 사실 저는 지금 제일 큰 그런 고민이라고 할 게 활을 쓰는 방법에 대해서 새로 배우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자세나 이런 것들. 근데 그런 거 원래 고민을 하는 부분이긴 했는데 늘 굉장히 고민이죠. 그렇죠. 그렇죠. 네, 뭐 어떻게 해도 불편한 악기고 네, 사실 맞아요. 네, 최대한 편하게 하고 뭐 이런 거를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제가 그리고 직접 눈앞에서 연주를 보잖아요. 근데 어떻게 저런 소리가 나지? 뭐 저런 표현, 그러니까 이런 더 많은 표현을 하려면 이런 게 있어야 되고 뭐 이런 게 장착이 돼야 되고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해주시니까 사실 굉장히 어려워요. 그게 사실 아직도 잘 이해가 안 되고 되게 그것 때문에 엄청 많은 시간을 생각하는 데만 쓰게 되고 그럼 또 너무 과하게 생각을 하니까 되던 것도 안 되고 그래서 맞아요. 좀 그런 어려운 점이 있지만 꼭 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어서 최근까지만 해도 사실 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었고 뭐 음악 얘기는 말할 것도 없이 제가 생각지 못했던 것들을 굉장히 많이 말씀을 해주시고 특히나 오래된 곡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너무 유명한 곡 같은 경우에 특히 이번에 연주하게 될 찰코프스키 같은 경우도 수백 년 동안 해오던 그런 전통적인 스타일이 있고 연주하는 방법이 있고 저도 이제 이렇게 풍월로 읊다가 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걸 완전히 다 이렇게 깨부수는 그런 부분도 많이 있고 많이 굉장히 놀라죠. 많이 배우는 게 많고 근데 사실 그게 대단히 특별한 것도 아니고 악보에 적힌 대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왜 전에는 이런 게 적혀 있는 줄 몰랐지 하는 게 너무 많고 여러 가지 면에서 저한테 굉장히 충격을 많이 주시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공부를 해보셨고 네. 독일에서 공부 중이시니까요. 음악이라는 것은 각자의 표현이 있고 각자의 생각대로 또 해석대로 이렇게 연주를 하는 것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그 지역에 음악적인 특성이라는 게 분명히 있기는 하거든요. 네. 어떤 차이가 있는 것 같으세요? 사실은 저는 그걸 잘 모르겠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려요. 네, 근데 미국 내에서도 그리고 사실 그러니까
학교마다 또 다르고 도시마다 다르고 학교 사실 선생님마다 네 다르고. 같은 학교에서도 선생님마다 다르고 독일도 마찬가지고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큰 차이를 못 느꼈던 것 같아요. 그냥 물론 독일 사람들이 생각하는 독일 음악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있을 수 있지만 연주 네. 스타일 같은 경우는 어딜 가나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저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좀 더 자유로운 사람도 있고 좀 보수적인 사람도 있고 그러면은 규민 씨가 추구하고 있는 연주 스타일이 있어요? 자꾸 그것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거창하게 제가 어떤 음악을 하고 싶다 이런 것도 저는 가능하면 생각을 안 하려고 하는 것도 있고요. 왜냐하면 그냥 정말 솔직하게 하는 게 중요하니까 네. 다양한 음악마다 느껴지는 게 다르니까 그냥 그거를 제가 표현하는 데 집중을 하지 어떤 연주자 뭐 그것도 어렸을 때는 뭐 있었을 것 같기도 한데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지금은 네, 매 순간을 그냥 즐기려고 합니다. 네. 그 순간순간의 길을 걸어가고 계신가 봐요. 그때의 나의 그렇죠. 상황과 감정과 그- 느낌에 그렇- 거기서 받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연습할 때랑 연주할 때랑 또 다른 거고 그렇죠. 연주할 때도 그 하는 마다 다른 것 같아요. 그거가 사실 또 거기서 오는 그런 쾌락이 또 있는 거고 네. 네, 그래서 하게 되는 거고 연주를 매번 다르잖아요. 네. 인터뷰를 시작할 때 그 말씀을 비슷한 말씀 하셨던 것 같아요. 계획적으로 하진 않는다. 아 맞습니다. 네 맞아요. 그런 게 그렇죠. 네. 그럼 어떻게 보면 음악이랑 되게 즉흥성을 갖고 있는. 아, 네, 그럼요. 해야 네, 하잖아요. 그럼요. 너무나. 그렇죠. 피라서 네. 피들은 뭔가를 꼼꼼하게 계획을 세워서 해나가는 게 사실 쉽진 않아요. 그렇죠. 그거보다는 현재 내가 맞습니다. 이렇게 느껴지는 맞아요. 대로 하는 것이 사실 맞습니다. 본성에 가까워서 맞습니다. 피들의. 네. 제 쪽은 네. 뭔가 이렇게 계획 안에서 싫어도 해야 되는 것도 아, 있는데 어떠세요? 음악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음악, 일상생활 생활이요? 네. 싫으면 안 하죠. 네. 아, 네, 싫으면은 그래서 이제 주변에서 힘들어하는 것도 있는 것 같고. 그건 저희 대표님과 아주 똑같은. 그러니까 물론 이제 어떤 거냐에 따라 이제 다르죠. 그러니까 해야 되는 거랑 네. 그렇죠. 이제 뭐 책임감을 가지고 아 해야 그럼요. 되는 네. 거는 그러니까 제 하는데 개인적인 뭔가 하려고 했던 건데 아니면은 운동 예를 들어서 아, 네. 한 번도 하고 싶었던 적이 없어서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나의 운동은 바이올린으로 충분하다. 아, 그럼요. 네. 연습은 그래도 좀 그쵸. 그거는 이제 제 영역이 아니니까 네, 책임감을 가지고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매일 싸우고 있죠. 오늘도 연습하셨어요? 오늘 해야죠. 인터뷰 연주가 후에 내일 하시는 모레라서. 걸로. 아, 그렇죠. 그 본능에 따라서 연주하는 연주자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근데 본능적으로 이렇게 나한테 확 이해가 되는 작곡가가 있으세요? 근데 거의 모든 음악 이렇게 좀 다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본능이라는 것도 사실 뭐 어떤 특정한 부분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지금 이 패시지가 저한테 어떻게 느껴지는지를 그렇게 고민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그렇게 들었던 거였고 네. 그러니까 슈만이 주는 그런 본능적인 충족감도 있고 뭐 다른 뭐 차이콥스키가 주는 것도 있고 근데 너무 다른 것들이라서 저한테 뭐 특별히 더 그리고 어떤 마음 상태에서 또 제가 그걸 접하는지 또 관객의 입장에서도 그렇고 너무 경우의 변수가 많은데 그때마다 다른 것 같고 같은 음악도 굉장히 다르게 느껴질 때가 많아서 또 그 지금 드리는 대답도 본능적인 것 같은데 네. 저의 경우를 예를 들면 네. 저는 약간 베토벤이 그런 것 같아요. 아 네네 그냥 어렸을 때부터 베토벤을 들으면 이 사람의 어떤 성격이나 성향이나 왜 물론 이분이 왜 이렇게 썼는지까지는 제가 감히 알 수가 없지만 그냥 이렇게 그 사람이 느껴지는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게 있었는데 어렸을 때는 오히려 브람스나 슈만은 저한테는 굉장히 힘들었어요. 아 네. 물론 그 음악적인 게 힘들었을 수도 있지만 그게 어떤 성향의 그게 네네네. 아닐까 차이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네. 그게 이제 물론 또 나이가 드니까 맞아요. 좀 변화는 달라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좀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브람스 음악이 사실 저는 좋으세요? 좋다라는 느낌보다도 제 영향을 많이 주거든요 저한테 그러니까 들었을 때 제 감정 상태에 직접적으로 굉장히 이렇게 들었을 때 되게 기분 우울해질 때도 많고 당연히 위로 받을 때도 많고 브람스는 항상 그래도 오랜 시간 좋아했던 것 같아요. 네. 어떤 인터뷰에서
연주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무엇보다 음악을 사랑하는 예술인이 되고 싶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네. 근데 이제 사랑을 한다는 것이 네. 사랑의 대상과 애증의 관계가 어딘간 있잖아요. 음흠. 음악 때문에 힘들었거나 상처를 받은 일이 있으세요? 음악 때문은 바이올린 때문엔 있는데 음악 때문은 없는 것 같고. 바이올린 때문은 어떤 일이었어요? 아니, 뭐, 꼭 네, 일이었다기보다는 그쵸, 그냥 매 순간이 사실 상처죠. 네, 말을 안 들어주니까 네, 좀 소통이 안 돼서 네, 이렇게 말해보고 저렇게 말해보고 해도 자꾸 못 알아들으니까 네, 아니 뭐 농담이지만 악기를 제가 하게 되고 연주를 하려고 음악가로 살려고 마음을 먹게 된 게 일단 너무 사랑해서였기 때문에 내가 이걸 평생 좋아할까 과연? 그런 고민 같은 게 좀 있었는데 다행히 한 번도 없어서 그거를 계속 그런 마음을 계속 가지면은 제가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거를 좀 유지를 하고 싶죠. 네. 바이올린을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어요? 바이올린을 제 부모님께서 제가 형제가 있는데요. 제 형이 있고 해서 악기를 하나씩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셔서 그러니까 꼭 전공을 해서 연주자가 되는 건 아니고 저는 피아노를 처음에 배우고 있었고 형이 피아노도 하고 바이올린도 이제 하는 걸 봤는데 너무 이게 되게 어렸을 때여서 그냥 너무 멋있어 보여가지고 해달라고 때를 써서 했죠. 근데 사실 처음에는 너무 싫어가지고 아직도 기억나는 게 이렇게 그 집에 선생님이 오셔서 해주셨는데 개인 레슨으로 항상 방에 울면서 들어가서 이제 숨어가지고 안 한다고 안 하겠다고? 네,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도 그 아기 때 사진이 있는데 이렇게 입이 여기까지 나와가지고 이러고서 이렇게 하고 있는 테이프 붙여놓고 그러다가 이제 제가 이사를 해서 이제 서울로 이사를 왔는데 그냥 동네에 있는 할머니 선생님께 배우게 됐어요. 그때가 4학년, 3, 4학년 이때였는데 뭘 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기초를 훨씬 더 배워야 되고 아직 활 쓸 줄도 모르고 소리도 낼 줄도 모르는 상황인데 매년 2번씩 이렇게 큰 홀에서 관객을 놓고 연주를 시켜주셨는데 그때 연주를 하면서 이게 너무 좋았던 거를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무대를. 그쵸. 무대에 서서 사람들이 나를 보고 박수를 치는 거, 그리고 제가 연주를 이렇게 하는 거가 너무 행복해서 어떤 길을 가야 되고 이런 건 전혀 모르니까 근데 이거를 그냥 이거를 계속 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좀 그래서 전공을 조금 늦게 뭐 또래에 비해서 조금 늦게 시작해서 6학년 때 이제 해보자라고 그렇게 마음을 먹었죠. 그 잊을 수 없는 순간이겠어요. 그쵸. 그 무대에 기분은 섰던. 그건 제 첫 3학년 때 딱 처음 했던 그 무대가 아직도 뭐 이렇게 잘해서가 아니라 그냥 이렇게 거리낌 없이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무대가 규민 씨를 끌었네요. 음악으로. 그렇죠. 계속 하게. 그러니까 무대를 서야 되는 거고 저는 거기서 행복을 느끼죠. 네. 굉장히 즉흥성이 있으실 것 같아요, 성격에. 근데 그 즉흥성의 끝판왕이다. 이런 일이 있었나요? 다시 갈게요. 굉장히 즉흥면이 보셨죠? 제가 다시 질문드릴게요. 이게 좀 어떻게 보면 되게 추상적인 질문인데 그렇죠. 좋은 연주란 어떤 연주일까요? 어려운 질문인데 제가 관객의 입장에서는 아무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이렇게 확 오는 게 있거든요. 그 말로 어떠해서 좋다라고 사실 말씀을 드리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애도 마찬가지다시피 왜 좋냐 그러면 그게 뭐 여기가 어떻게 해서 좋고 성격이 이래서 좋고 이런 거랑 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냥 가슴에 와닿게 해주는 연주가 저는 저한테 제 감정을 느끼게 해주고 저가 생각할 거리를 주고 저한테 제가 듣는 입장에서 그런 거를 하고 싶은 연주인데 그러려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자기가 설득이 돼서 재미가 있어야 그러니까 뭐 흔히 이렇게 음악을 연주할 때 작곡가가 보여야지, 그러니까 그 음악이 보여야지 연주자가 보이면 안 된다. 이제 저는 너무 동의하는 말이고, 근데 그 전제로 연주자가 어쨌거나 그거에 숨을 불어넣는 건 연주자이기 때문에 자기가 설득이 돼서 내가 하고 싶은 음악을 해야 비로소 그 음악이 보인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게 되게 설득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야 확실하게 그게 잘못됐든 잘 됐든 전달이 그래야 관객이 그거를
좋다 나쁘다라고 그리고 판단도 할 수 있는 것 같고 확신 있는 그런 연주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방금 규민 씨가 말씀하신 그 좋은 음악이라는 그 범위 안에서 그런 의미에서 정말 좋았던 음악회가 있으세요? 사실 근데 거의 다 저는 그렇지 않은 경험이 별로 없어요. 제가 들었을 때는. 아,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왜냐면은 설사 그분 또 그런 경우도 있겠죠. 그 연주가 실제로 그 연주자는 확신이 없었을 수도 있는데 매 연주가 저는 다른 사람을 볼 때는 저는 정말 제가 듣고 싶어서 연주를 가게 되니까. 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도 좀 있지만 그 상태가 저는 되게 중요해요. 제가 어떤 감정이고 그 연주회에 갔을 때 상태가 어떻고 그런 게 되게 중요한데 뭘 하나를 꼽기는 사실 어려울 것 같고요. 사실은 연주자가 그러니까 모든 무대 예술이 무대에서 그거를 이제 연주나 공연을 하는 주체가 있으시는데 사실 그게 관람객 한 명 한 명한테 와 닿는 거는 또 굉장히 다른 문제잖아요. 네. 그거는 그 느끼는 사람, 감상하는 사람의 일이거든요. 맞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건 그렇습니다. 네. 그건 연주자의 몫이 아닐 수도 있죠. 네, 그거는 맞아요. 제가 할 수 있는 거를 보여드리고 그걸 어떻게 받아들인지는 이제 다 다를 거라서. 어떻게 보면은 그 규민 씨 연주에서 굉장히 옛날 연주자들의 흔적이 보이기도 해요. 그게 꼭 음악적인 해석이라는 네네네. 뜻이 아니라 과하지 않음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과하지 않으면서 다채롭기라는 건 참 힘들거든요. 그 안에서 어떤 표현은 충분히 나오고 있는. 정말요. 네, 그리고 감사합니다. 굉장히 호흡이 긴 약간 아유. 그런 느낌이에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아, 이거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라 질문은 아니지만 네, 아유. 그런 생각이 들고 감사합니다. 제가 여쭤봤나요? 특별히 좋아하시는 바이올리스트가 있으세요? 이게 어렸을 때는 있었는데요. 네. 사실 지금은 없다고 말씀드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다 좋아요. 다 거기서 제가 받아들여지는 게 다 있어서 이게 뭐 이건 내 취향이 아니라 제가 취향 이런 것도 사실 별로 없거든요. 네. 그래서 제 성격이 좀 그런 것 같고 이렇게 그냥 다 그냥 이렇게. 근데 그래서 과하지 않고 뭔가 그렇게 나오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근데 사실 뭐 오이스트라도 너무 좋아하고 그리고 원래 어렸을 때는 찜버만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황페타 그래요? 찜버만을 너무 좋아해서 네. 이 새끼 손가락 좀 특이하게 하시는데 네, 네, 맞아요. 그것도 제가 굳이 멀쩡한 손가락을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너무 해보고 싶어서 사실 잘못된 건데 어떻게 보면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건데 뭐 지금은 뭐 그렇게 광적으로 어딘가에 집착하고 막 그렇게 되지 않는 것 같아요. 뭐 사실 제 선생님 연주 제일 좋아하고 네. 다채로운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잘 몰랐는데 아 네, 너무 진짜 감사합니다 진짜. 네. 아 다채롭다면 제가 최고의 몰랐는데 잘 아 정말요? 아, 최고의 칭찬이네요. 그 한사이슬러에 처음 갔을 때 네. 생각나는 순간이 있으세요? 느낌이 어떠셨어요? 일단 학교가 워낙 관광지에 있어서 관광지 한복판에 있어가지고 이렇게 지나가면서 봤어요 옛날에. 근데 한사이스러다. 근데 그 학교 건물이 워낙 이렇게 웅장해가지고 엄청 크고 이렇게 그 돔 옆에 있고 베를린 돔 옆에 있고 또 다른 건물은 콘체르트하우스 옆에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게 살아 숨쉬는 그런데 한복판이 있다 보니까 사실 지금은 이렇게 익숙해져 있거든요. 근데 네. 사실 거기는 일부러 찾아서 보러 오는 그런 곳들인데 처음에는 사실 이렇게 그 약간 웅장함에 놀랐어요. 처음에는 학교가 제 생각보다 훨씬 커가지고 근데 안에 들어갔는데 너무 미로처럼 돼 있어서 방을 못 찾아가지고 좀 어려웠던 기억이 있는데 근데 뭐 학교의 어떤 분위기를 말씀하시는 거면 좀 굉장히 자유로운 느낌이 좀 들었고 이렇게 간섭이 없어서 학교에서 그냥 학생이 원하는 대로 다 약간 이런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좀 놀랐죠. 네. 좀 만족하실 것 같은데요, 그런 분위기에. 근데 처음에는 좋았는데 또 네. 어떤 면에서는 좀 잡아줬으면 하는 생각도 좀 들고 네. 아니, 너무 이렇게 후리하니까 좀 네. 그러니까 오히려 미국은 공부할 게 막 되게 많고 네, 네.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네. 막 빽빽하게 수업도 있고 막 근데 물론 이제 학위마다 좀 다르고 뭐 그렇겠지만 굉장히 터치를 안 하고 그러니까 원하는 대로 다 할 수 있게 아무튼 해주는 게 너무 좋죠. 네, 네, 연주자 네, 네. 예술가로서는. 네. 음식은 어떠세요? 음식은 너무 좋죠. 저는 사실 한식을 이렇게 좋아하지 않아서 그래서 그러니까 안 좋아하는 건 아닌데 이렇게 없으면 안 되고 막 그런 건 아니어서
너무 좋죠. 저는 햄버거, 피자 이런 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뭐 미국에 있어서 그래서 너무 좋아서 살도 많이 찌고 또 독일도 너무 좋죠. 뭐 음식은 네, 먹을 것도 많고 너무 만족합니다. 네. 네. 주로 뭐 댁에서 해 드세요? 반반인 것 같아요. 해 먹을 때도 있고 뭐 귀찮으면 사 먹고 근데 사 먹을 게 너무 많아서 베를린이니까 그리고 맞아요. 네, 베를린이 좋은 식당도 그래요. 많고 해서 네. 오늘 규민 씨하고 말씀 나누면서 이 다채로움이라는 어떤 표현이 너무 잘 어울리는, 그러니까 하나의 규정되지 않은, 하나로 규정되지 않은 연주자라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었고요. 규민 씨 연주를 앞으로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해할 수 있고 더 공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굉장히 규민 씨를 알게 되는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고, 네, 앞으로도 또 한국하고 독일 이제 자주 왕래하시면서 연주 활동을 하실 텐데, 그때마다 관객들한테 그 다채로움으로 다가가는 네. 연주 들려주시기를 네. 네, 바랍니다. 오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너무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너무 좋은 기회로 정말 좀 재밌는 얘기도 많이 한 것 같고 평소에 별로 이런 얘기를 나눌 기회가 없는 것 같아요. 네, 또 저도 생각지 못했던 부분도 생각도 하게 되고 너무 즐겁게 대화를 나눠갈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네, 또 나중에 좋은 연주로 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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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너무 좋았습니다.